안녕하세요. 망한 작가입니다. 시간 정지 능력으로 탑등반 감상해 볼게요. 이게 요즘 문피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감상이 어땠냐면 엄청 그 재치 있는 설정으로 잘 구성한 힐링 타임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이 작품은 설정이 그냥 90%야. 설정이랑 정확히 말하면 구조거든요. 이야기의 구조. 그 설계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기본 그래서 구조가 뭐냐 물으면 기본적으로 탑 등반한다. 탑 주인공이 그 시간을 정지시키는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탑을 공략한다. 그 공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리액션을 보인다. 히든 미션을 공략한다. 주인공 혼자 히든 미션을 공략한다. 반복. 여기에다가 반복인데 그 전에 기타 등반자들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을 보여준다. 무한 반복. 이거거든요. 이게 3단계네. 1단계.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어, 주인공이 시간 정지시키는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탑을 공략한다. 2번. 그 공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리액션을 보인다. 3번. 주인공 혼자 히든 모션을 공략한다. 이거 또 구조로 칠게요. 지금까지 계속 빠짐없이 나왔으니까. 4번. 그리고 기타 등반자들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 네 가지 구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구조를 반복하는 건데 이게 그냥 반복만 해도 재미있어. 이게 제일 재미있는 건 기본적으로 탑이 가진 설정 때문이에요. 이 탑이 이런 비슷한 헌터물이나 탑 등반물 엄청 많죠. 등반물 엄청 많은데 이 작품의 탑이 중요한 건 제가 근데 탑 이런 종류의 소설을 많이 안 봐가지고 저는 약간 좀 옛날 사람이라 약간 잠깐 다른 이야기 밑밥 깔고 가자면 저는 이런 느낌의 소설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취향에 좀 안 맞아. 그래서 좀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깔고 가겠습니다. 깔고 갈게요. 그냥 이건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깔고 갈게요. 하여간 이 작품의 탑이 중요한 건
인류 전체 내려온 미션이야. 미션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탑 등반에 못해? 그럼 다 죽어. 이거거든요. 이게 재미의 공식이 기본적으로 데스 게임이야. 이게 데스 게임의 예를 들자면은 뭐 웹소설로 치자면 환생좌인가? 아, 이름이 까먹네. 그러니까 그 뭐 환생자 말고도 저기 뭐야 전지적 전독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그냥 나타나서 뭐 미션을 줘요. 안 해? 죽어. 이거야. 이게 진짜 뭐 전통적인 재미 요소거든요. 전통적인 재미 공식이거든요. 이 재미로 되어 있는 작품은 살 수도 없어. 근데 뭐 제가 이 탑 저기 뭐야 이 시간 정지로 탑 등반 이 소설 보면서 제일 떠올랐던 건 사실 간츠예요. 왜 간츠가 떠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츠에서 느꼈던 재미랑 좀 비슷한 결을 느꼈어. 이게 그 목숨을 건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몰입하기가 좋아요. 몰입하기가 좋아. 그냥 뭐 누가 나타나서 머리에 총 들이밀고 뭐 해라 라고 시키고 그걸 안 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니까 누구라도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스, 한 스푼 얹은 게 일종의 메시아 물이에요. 데스 게임 플러스 메시아, 메시아물. 그러니까 인류 전체 내려온 데스 게임을 주인공이 단독으로 해결함으로써 메시아로 여겨지는 게 이 소설의 기본 내용 이거이에요. 이 기본 내용이에요. 뭔가 좀 점점 분석처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요소가 쫀쫀하게 잘 물려서 재미있어. 일단 데스 게임으로 제공되는 그 악몽 난이도의 탑이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말이 안 돼. 사실 말이 안 돼. 안 돼. 작중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 그 시간 정지 능력으로. 이게 시간 정지도 약간 특이한 게 그 더월드 마냥 뭉쳐놓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멈춰놓고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사기가 되지 않게 좀 막아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사기라 좀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긴 했죠. 그냥 생각만 하는 걸로는 물리적인 한계를 돌파를 할 수 없으니까 주인공한테 그 층을 깰 때마다 능력을 좀 많이 줘요. 순간 이동이던가 즉발 마법이라 그 마법에다가 주인공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설정 붙이는 건 범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주인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좀 억지 설정이긴 해요. 그 캐스팅 시간이랑 만화 소모량을 주인공만 시간 정지 능력으로 무시할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완전 개사기가 된 거지. 완전 개사기가 됐는데 이게 잘못하면 엄청 재미없어질 수 있는데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탑, 탑의 공략, 공략 내용이야. 공략이 그냥 모르면 되져라야. 되져라야. 뒤져라. 이거, 이거 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회귀 능력이나 주인공의 그 시간 정지 같은 치트, 시간 정지만 가지고도 안 돼. 시간 정지 플러스 그 마법 즉발이나 기타 등등이 없으면 그냥 뒤져야 돼. 뒤져야 돼. 뭐 거의 뭐 모르면 죽어라, 모르면 죽어라, 모르면 뒤져라.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죠. 그 모르면 뒤져라 패턴은 그냥 어디 가나 있잖아. 그게 작품의 긴장도를 유지해줘요. 그 정보가 없는 것을 돌파하는 느낌이 엄청 좋거든. 이게 작가님이 제일 잘한 게 이 탑의 공략법을 다양하게 배치한 거야. 그냥 파워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기믹형들을 다양하게 놔서 이게 개사기 주인공도 이게 쉽지 않게 만들어요. 개사기 주인공도 쉽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면 뭐 모르면 당해야 되니까. 이게 주인공이 지금 세다 사기다라고는 하는데 물리적으로 무적이 된 건 아니거든. 이게 물리적으로 무적이 아니니까 뭐 저격당하면 어쩔 거야.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서 쏘면 시간 정지고 나발이고 죽는 거지. 아니면 갑자기 뭐 주변 환경이 다 불로 뒤덮인다거나 뭐 그러면 정지고 나발이고 죽어야죠. 그런 함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억가만 하면 이게 주인공 외의 다른 등반자는 그냥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기믹형으로 만든 거야.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한 1층은 그렇다 치고 2층부터 그 경향이 나타나죠. 그 점프킹 같이
점프킹처럼 이게 점프맵 그리고 3층이었나? 그 3층이었나? 이게 빨리 저기 뭐야 기믹 퍼즐 풀어서 기믹 해제하지 않으면 거의 무한히 강해지는 적을 배치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공략을 알면 좀 대응이 되는데 주인공은 공략을 모르고 하니까 긴장감이 살아나는 거지. 거기다가 추가로 주인공이 이걸 공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또 메시아 분위기를 살려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순환이 좋아. 순환이 좋아. 그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주인공이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잘 잡았어요. 이게 상당히 소시민적인 인물인데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지 않고 그 포지션인데 뭐 여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같은데 어쨌든 이 포지션이라서 이게 작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뭐 여기서 뭐 주인공을 완전히 메시아 구원자로 설정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져. 자칫하면은 탑 이야 탑 이야기가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이 아주 현명하게 그냥 주인공이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그냥 살아남으면 장땡임. 내가 탑 깨는 거 그냥 내가 죽기 싫어서 내 주변 인물이 죽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 그래서 이야기가 쓸데없는 방향으로 새나가지 않는 거죠. 이거 뭔가 소설이라 그런가? 뭔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점점 막 너무 길게 늘어지는데 하여간 이런 지금 쭉쭉 나열해서 한 내용이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쭉쭉 나열해서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일단 탑 공략하는 게 재미있고 그 메시아로 사람들이 막 착각하면서 떠받드는 게 재미있고 있으니까 보는 거야. 이게 두 개예요. 재미 포인트는 딱 두 개야. 재미 포인트는 이거 두 개야. 이게 나머지는 주력 재미 포인트는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야기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 반응이 좀 안 좋아져요. 이제 제일 문제인 게 그 히든 공략할 때지. 이거는 히든 공략할 것 자체는 좋은데
문제가 작가님이 이 쓸데없는 세계관을 자꾸 부여해. 이게 자꾸 그 히든이라는 게 이게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게 그 층마다 부여된 세계관이 있어요. 뭐 무슨 왕국의 누구누구를 도와라. 뭐 어떤 무슨 상황의 뭐를 해라. 이거를 이거를 자꾸 세계관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짧지만 설명을 하고 이름을 자꾸 붙여. 이거 이름 외우는 것도 자 입장에서는 노동이거든요, 일종의. 노동인데 자꾸 그 고유명사, 이게 이름이라는 게 고유명사도 사실 이름이라는 고유명사가 관심도 없는 게 굉장하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캐릭터 서사가 있어요. 이것도 존나 관심이 없는 애가 자꾸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필해봐야 그 독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다고 여겨져서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매 층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나마 질질 끌지는 않아서 땅이 넘어가는데, 작가님이 이거는 생각을 해두셨을 수는 있어요. 이 각각의 층마다 있는 세계관이 뭔가의 떡밥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걸 떡밥이라고 뭔가 단서를 주고 설명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서는 관심이 전혀 안 생겨. 그냥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이 히든 부분은 개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떡밥으로 기능하게 뭔가를 설명해 주든지, 그러니까 탑의 정체나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거 아니면 방식을 바꾸든 최소화하든 보기 좀 편하게 만들던지, 이런 좀 단점이 있고, 아 이게 내가 글을 써서 그런지 막 엄청 이게 세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좀 이야기가 좀 늘어지네요. 어쨌든 뭐 여기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냥 좋았던 얘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이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사실 이 지금까지 한 70화까지 보면서 제일 재미있고 있게 봤고, 제일 좀 와 이건 레벨이 갑자기 올랐는데 싶었던 건, 다들 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탑이 선택지를 갑자기, 그러니까 탑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부분이에요. 4층일 거야. 4층일 거야. 이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탑이 주인공한테만 제안을 해요.
페널티 네가 페널티 걸고 4층 공략하면 원래 뭐 제한에 의해 죽음 그 탑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 살려줄게 라고 탑이 먼저 제안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주인공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부분이 이게 이 작품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야. 어찌 보면 메시아적인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작품의 요소 중에서 메시아적인 그 컨셉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 여기가 제일 재미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강화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힐링 타임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생각이 있고 다룬다면. 근데 이걸 너무 길게 다루거나 심화시키면 물론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긴 하겠죠. 사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진 않아. 그냥 요 부분이나 뭐 잠깐 나오겠지. 이게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그냥 가끔 나오겠지. 가끔 나오다가 마지막에만 진짜 마지막에만 몰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지. 그거는 조금 아쉽다. 이게 저는 아예 이게 주가 되면은 사실 제 취향인데 이게 주가 되면 사실 제 취향인데 이게 주인공이 막 얼마나 갈등하겠어. 갈등을 하겠어. 이번에는 이 4층에서는 본이 부담해서 사람들을 살렸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뭐 만약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 죽이면 다른 사람 다 살려줄게. 뭐 이런 제안이 온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감정이 얼마나 맛있겠어. 막 울고불고 하겠죠. 근데 이건 유열을 즐기는 내 취향이고 일반적인 취향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음습한 취향이고 이거는 음습한 취향이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볍게 갈 것 같아요. 계속 가볍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만 좀 신경 쓰겠지. 문제는 이 가볍게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아까 말했던 아까 이 이야기의 주된 재미 요소가 뭐라고 했죠? 탑을 공략하는 게 재밌다. 2번 주인공의 메시아화와 그것을 향한
주변인들의 반응이 재미있다. 근데 이제 메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안 하려면 당연히 탑 공략이 제일 계속 재밌어야 돼. 이 탑 공략이 지금까지는 작가님이 아이디어 이게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킬링 타임물의 단점이 이게 좀 있어요. 이게 천천히 서사를 쌓는 소설은 이미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이미 애정이 있고 이입이 돼서 그 매번 서커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돼요. 그 한 화에 네, 별 내용 없어도 그냥 애정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애정과 기대감으로 넘어가. 근데 이 작품은 그 정확히는 층마다 그 탑의 층마다 서커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유지돼. 어떻게 주인공을 억까하고 어떻게 공이 그 억까를 돌파하느냐가를 계속 고민해야 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이건 진짜 서커스거든요. 그 개그를 하는데 매번 다른 레퍼토리를 가져오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 근데 개그 콘서트도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개그 콘서트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작가님은 글을 매일 쓴단 말이야. 써야 된단 말이야. 물론 매번 탑 공략하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걸 빼면 거의 글이 시체가 돼요. 주인공의 메시아성이 짙은 거. 그러니까 메시아성이 짙다는 거는 주인공밖에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인공이 타인이랑 거리를 둬요. 가족한테는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정체를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솔플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탑공략 안 할 때 주인공 빼고 나머지가 뭘 하냐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공한테 도움이라도 주던가 하다못해 빌런이라도 돼야 되는데 한계성도 없어. 능력은 압도적이야. 그런 주인공이랑 무슨 상호작용을 하겠냐고. 그냥 이러면 뭐 신이랑 다를 게 뭐야. 지 혼자 노는데. 지 혼자 다른 세상에서 노는데. 그래서 재미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인물들이 등장은 지금까지
했는데 의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어. 미래에는 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테일러, 신수지, 뭐 히로인각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왕카이는 그나마 상호작용을 했죠. 그나마 상호작용 했는데 끔살 당했죠. 너무 까불어서 그냥 죽었죠. 그 외에 그 인간 1, 2, 3 이사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정도인데 이건 그냥 맹신이지 상호작용이 아니라고. 주인공은 그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탑등반 할 때 빼고는 좀 이야기가 늘어지는 감이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작가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중을 늘려서 탑 공략의 서커스를 좀 회피하고 다른 방향의 재미를 살리든지 아니면 계속 서커스 하든지. 지금 마지막 나온 5층 구역이 사람들이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뭔가 생각해 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가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저는 차라리 다른 사람들 버리고 탑 있잖아요. 탑의 캐릭터성을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탑을 또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또 주인공이랑 상호작용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뭐 근데 감상의 영역을 좀 넘어서서 거의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였죠. 이 소설 지금 거의 뭐 40분 가까이 떠드는 거 생각하는데 이게 소설은 조금 좀 감상평을 말하는데 좀 준비를 해놓고 해야겠네.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제가 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설을 계속 지금도 쓰고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재미있었다. 어쨌든 재미있는데 이 재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서커스는 매우 즐거웠다. 고 작가님이 재능이 있으셔. 재능이 있으셔. 잘하셔. 재능이 있으셔. 진짜 재치가 있어요. 그 재치가 없으면은 지금의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벌써 따라하는 작품들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나름의 선구자 작품인 거지. 뭐 간만에 재밌게 봤고요. 일단 별일 없으면은 계속 따라갈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재미있게 써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설 쪽 감상은 일단 제가
지금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고 한번 점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야겠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 아닌가? 일단은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어쨌든 제 그냥 감상이 조금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뭐 지루해도 지루한 부분이 있어도 또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거의 대나무 숲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거랑 똑같아서 불만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뭐 장난이고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 보게 되면은 감상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